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 얼마 전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년도 주택 경기 전망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얼마가 오를 것인가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보면서 앞으로 정말 집 사기 어렵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검색창에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쳐서 보시면은 이 메인 페이지가 떠요.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홈페이지가 뜨는데 이걸 눌러봅니다. 이걸 눌러보면은요, 연구원 소개, 연구 분야, 알림마당, 발간물 정보가 나오는데, 이 발간물 정보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두 번째 칸에 주택 경기 전망이 나와요. 주택 경기 전망을 누르면은 2026년도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란이 하나가 뜹니다. 이걸 누르면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PDF 파일을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이라는 이 33페이지짜리 자료가 뜹니다.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공부하실 분들은. 이 머리를 채우실 분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 희한한 게요, 머리를 채우면은 이상하게 주머니가 잘 안 차져요. 그러니까는 공부만 하려 그래. 투자를 안 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똑똑하고 머리가 차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주머니가 더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머리는 적당히 채우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주머니가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 머리를 채우실 분들은 쭉 읽어보십시오. 2026년 뭐 좋은 말 많습니다. 그냥 뭐 엄청 공부한 척해요. 거시경제가 어쩌고 하고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봤더니 뭐 알기는 알겠는데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그래서 어쩌라고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쭉 내용을 보면 한 15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5페이지까지 쭉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분들은 쭉 공부하시면 되고, 15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요. 2026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보면 거시경제, 주택수급,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융요인, 정책 요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주택시장의 영향 요인에서는 거시경제라는 게 있고요. 거시경제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고, 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돈이 얼마나 많냐, 어떻게 대출을 해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고, 이 정책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모든 게 다 빨갛게 상승 요인이에요. 거시경제 상승 요인,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 개선이 되고요. 자, 앞으로 살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이제 30세에 도달하면 최초의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보고, 최초의 30세 도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17년, 21년에 5년 평균 67만 호에서 지금 74만 4천 호로 늘어나고 있고, 가구 수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공급면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들 맨날 듣는 얘기지만, 공급량 부족한 거는 무조건 상승 요인이 되겠죠. 인허가량 줄어들고 있고요. 착공 물량 줄어들고 있고, 분양 물량 줄어들고 있고, 준공 물량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냐? 유동성, M2라 그러죠. 단기적인 예금과 장기적인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그래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들이라고 보고, 이런 돈들이 계속 상승 압력이 높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미국 돈 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경기가 나쁠수록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일어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을 풀어요. 막 풀어. 막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년 만에 달러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돈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금 있으면 달러가 1,500원을 넘어서 거의 지금 뭐 우리가 외환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달러로 바꿔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실물 자산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요인.
유동성 엄청나게 많아서 상승 요인이고요. 평균 금리도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주택 담보 용이성, 이거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증가하고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고, 진짜 이 정책이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 있냐를 우리가 보는 건데, 돈 안 빌려주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PF 관리하겠고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 잘 안 해주겠다. 이게 과연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 있냐. 시장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놈의 보이는 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과연 자연적인 시장의 섭리를 막을 수 있느냐. 모든 색이 다 빨간 거예요. 모든 색이 다 빨간 거고, 파란색이라고는 다 금융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금융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한번 제가 그냥 신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내년도에 주택이 4.2% 오른답니다. 내년도에 4.2% 오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 가격이 4.2% 2%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2023년도 이럴 때는 사실 뭐 0.2%, 뭐 0.4%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만 올라도 문제예요. 이렇게만 올라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연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연봉 1억 받는다고 가정하자고요. 0.4%면 오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내년 전망은 4.2%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4.2%가 오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0.4%가 일어나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1억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지금 시청자들 뭐 1억 받는 분들도 계시고 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1억도 작은 돈 아닙니다.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서울시 33평 국민주택 규모, 아주 저가 빼고 아주 고가 빼고 여러분들 살만한 곳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애들 학군 좋은데 다 30억이에요. 그냥 20억만 잡읍시다. 그냥 서울시에 33평 살만한 곳 아주 저가 빼고, 한강을 기준으로 양쪽 끝에 빼고 좀 그래도 한강변에 못 붙더라도 중간쯤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청량리만 하더라도 20억이에요. 자, 2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진짜 아파트가 안 오를 때 얘 0.4% 올라요. 얘 1%만 오른다고 가정합시다. 1% 오르면 얼마입니까? 1%만 올라도 2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모으기 쉽습니까? 2천만 원을 모으려면 우리의 연봉 상승률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4%가 내년에 오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얘 얼마 올라요? 8천만 원 올라요. 8천만 원. 4%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오르면 1억 받는 사람이 2천만 원 갖고 생활을 하고 8천만 원 다 모아야 돼요. 4%가 오르면은요, 우리는 이 집값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갭은 점점 더해질 거예요.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실물 자산이 증가하는 게 퍼센트가 지금 경기 상승률, 내 봉급 상승률보다 많이 안 올라도 돼요. 내 연봉 상승률이 만약에 5%야. 5%에서 10%예요. 얘는 덩어리가 얘 곱하기 연봉 곱하기 20배잖아요. 20배. 얘의 20분의 1만 돼도 우리 연봉 상승률만큼 올라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집값이 너무 비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는 연봉이 1억이고 집은 20억이에요. 내가 연봉 상승률이 20%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주는 회사도 없겠지만 20%라고 가정하면 이 집은 1%만 올라도 내 상승률과 똑같은 거예요. 20% 오르면 2천만 원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은 1%만 올라도 2천만 원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른 만큼 다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봉보다 덩어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연봉이 웬만큼 오르지 않는 이상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이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내년에 몇 프로 올라요? 이게 4.2% 오른답니다. 4.2%가 올라가면 8,400만 원이 올라가요. 내가 지금보다 8,400만 원을 더 모으려면 1억짜리가 84%가 더 올라야 되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멍청해서 영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끌을 해서 30대들이 집을 사는데, 집이 진짜 필요하고 애들을 키우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전학을 막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다는 것은 반성해봐야 될 문제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더. 왜냐면은 집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자기가 벌어서 이 집이 오르는 것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남 탓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의 시장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손해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면 더 이 내용을 재밌게 말씀해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했던 이 자료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과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주택 영향 요인 관계 이런 것들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게 전망한 적이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년도 주택시장은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더 많이 오르기 전에, 더 갭이 차이가 나기 전에 주택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못 하시겠으면 현재 돈으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집을 살려면은 막 지금 서울시에서는 진짜 20억 가까이 필요하고 대출도 뭐 4억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진짜로 집이 필요하시면은 적은 돈으로도 미래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 회사에서 해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에 전화 주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각성을 느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